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하경입니다. 1949년 13명의 재원 의원들이 국회 프락시험으로 억울하게 기소되었습니다. 그때 반민특위 활동으로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를 청산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와 친일 매국 세력은 공권력을 동원해 가혹한 고문과 누명으로 반민특위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친일 잔재 세력은 식민 지배 정당화를 주창하고 독립운동과 반민특위 피해자들이 모욕당하는 뒤틀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76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인고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바로 세워진 역사적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 한 분 한 분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본인 설명부터 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국입니다. 참가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희생자 노일환 의원님의 조카 노시수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 이기진화 위원이신 허상수 진화위원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의 또 희생자 김병회 재헌 의원님의 장녀 김영자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님의 아드님이신 김정육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 전 독립기념관장이자 지청천 장군의 외손이시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이준식 박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서울대 교수 김광식 교수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강수 박사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요. 바로 우리 김영자 선생님부터 김정육 위원장님으로부터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계 여러분, 지난날 언로가 막혀서 선대 어른들,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대 어른들 돌아볼 때 기자회견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개무량합니다. 반민특위 무력 파괴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은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거론을 않겠습니다. 두 사건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은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주요 부분을 공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근간인 3부 중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침해받았는데 여태 명예회복을 못하고 행정부의 폭거를 방치해온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는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에 역점을 두고 출범 당시 많은 예진 앞에서 이미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선을 방임하면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언론계 여러분, 불의로 본다면 필주로 매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언론의 감시를 두려워하므로 저희 기념사 앞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약간의 혼선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을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조금 편찮아서 밖에 앉아 계세요. 혹시 들어오실 수 있나요? 네. 많이 편찮아져서 그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 희생자 김병애 재헌국회 의원님의 따님 김영자 선생님의 유족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헌 국회의원 김병애의 딸 김영자입니다. 제가 5살이던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 면회를 다녀오신다며 길을 나서시는데 달리는 전차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더니 마지못해 전차에서 내리셔서 저를 서대문 형무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된 꽃갈 모자를 쓴 모습으로 나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후 그 손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둘에 남동생 둘, 저까지 8명의 생계를 엄마가 꾸리시며 장사를 하러 한두 달씩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집안 살림은 제가 어린 딸인 제 몫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고시 1차에 합격하였지만 빨갱이 아들이라 하여 누구도 보증을 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중에도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냐고 수차례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법대에 합격하였지만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합격을 불허하여 서울공대를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해외 파견도 신혼조회 때문에 막히자 기업 회장님이 이 보증을 서주셔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기에 아버지의 그리움이 엉망인 세월로 살아왔습니다. 국회 뿌라치 사건으로 억울하고 힘든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진다면 외롭고 고생 많으셨을 어머니께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재헌 국회의원 김병애 딸 김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프락치 사건은 반민특위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공작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회 프락치 사건 희생자 김병애 의원님의 따님과 김옥시 의원님의 아드님 김진원 선생님께서 4년 전에 진화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4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지난주에 느닷없이 갑자기 하지만 반갑게도 진화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노일환 재헌 의원님의 아드님은 오늘 아프셔서 못 오셨고 조카이신 노시수 선생님께서 유족의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 규명을 인용한 것에 대해 만시 지탄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고문 조작의 냄새가 너무나 명백하고 그 냄새를 거슬러 올라가면 백민태 반민특위 와해 기도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친일 정권의 지배한 조작 음모는 반민특위의 주요 요인들에게 남노당 프록치라는 명예를 세워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노당 프록치와 관련하여 친일 정권이 제시한 혐의는 백부님에 대한 박거동의 회상과 너무나 불일치하여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갑동은 박한영이 부로 간 뒤에 남노당의 지하 총책이었습니다. 박갑동은 1989년 8월 14일부터 1990년 12월 8일까지 중앙일보에 연재된 환상의 터널 그 시작과 끝
48회 연재에서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의 수석 정치부 기자인 박갑동 자신과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던 백분님, 노일환 재원 의원과의 많은 논전을 통해서 백분님을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고 6.25 때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 인민군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친일 정권이 주장한 것처럼 남로당 불락지였다면 남로당 지하 총책이었던 박갑동은 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관련 기관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조사와 재심으로 무죄 및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화의 국회 프락치 사건 결정에 대한 성명서 낭독을 서울대 교수 김광식 교수님과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 이강수 박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국회 불합치 사건 결정에 대한 성명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05차 위원회에서 1949년 국회 불합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특히 결정서에는 헌병대에서 나체로 성기에 정기 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밝혔다. 국회 불합치 사건이 고문에 의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이 결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 국회 불합치 사건은 처음부터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당시 소장파 의원들이 받았다는 남로당 지령문의 미군 철수 등은 1948년부터 백범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 민족 세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논리였다. 소장파 의원들에게 남로당 지령문을 전달했다는 정제안은 본 사건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48년 12월 갑자기 총살령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 3월 1심 재판 후 한국전쟁으로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결국 종결 처리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 불합치 사건 관계자나 후손들은 수십 년 동안 연재자에 의해 너무도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후 이 사건은 다양한 공안 사건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은 1949년 5월과 6월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들이 친일파 청산 활동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었지만 친일파들이 미 군정을 등에 업고 재등장하자 1948년 5월에 재헌국회의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이른바 반민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를 만들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박흥식을 시작으로 이종형, 김태석, 노덕술 등 이승만 정부를 위해 일하는 친일 경찰과 밀정, 정부 내 친일 관료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들은 반민법이 논의될 때부터 소장파 의원들의 친일파 청산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했다. 방해 활동 곳곳에서 국회 불합치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1949년 2월에 발생한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사건이다. 친일 경찰의 대북격인 노덕술 등은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해서 3명의 소장파 의원을 납치해서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성명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마치 공산주의자가 38선으로 가는 길에 애국 청년이 그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꾸미려 했다.
이때 암살 대상자는 이들 외에도 신익회 국회의장, 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돈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병로 특별재판부장, 권승열 특별검찰부장 등 11명의 반민특위 위원들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갑자기 사수하면서 암살 음모는 미수에 그치고 세상에 알려졌다. 여러 형태의 반대 운동이 모두 실패하자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은 전국을 일거에 바꾸려는 방향을 모색했다. 그것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국회 불합치 사건, 백범 김구 암살 등 소위 6월 총공세였습니다. 이 6월 총공세는 이승만 정권이 수세에서 공세로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 불합치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소장파 의원들이 활동은 친일파 청산만이 아니라 미군 철수, 농지개혁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 모두 이승만 정부를 압박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친일파 청산이 이승만 정부를 가장 압박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1949년 국무회의에서 총 116회가 논의가 됐는데 그중에서 반민특위와 관련된 지시나 보고가 총 31회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1년의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친일파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한국 사회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자유익 이념 대립이 격화되고 다양한 공안 사건이 발생해 왔습니다. 상당수 공안 사건은 때로는 역사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한적 이해와 해석,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국회 불합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국회 불합치 사건에 구속된 대다수의 의원들은 친일파 청산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일환 의원이나 소영길 의원 등은 직접 반민특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불합치 사건을 조사하고 구속한 관계자들은 대부분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차 국회 불합치 사건을 내사했던 최은하 사찰과장은 일제강점기 종로경찰서 출신이었고 2차 국회 불합치 사건을 조작했던 전봉덕 헌병사령관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경찰청 보안과장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경시니까는 아마 최고로 올라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서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다 군으로 도피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 검사 오재도 검사는 일제 말기 신의주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근무했던 인물이고 담당 판사 사강옥은 일제 말기 경성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 중 최은하 사찰과장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고 전봉덕 헌병사령관은 친일 임명사령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국회 불합치 사건 이후 남한 전국은 급격히 변하고 반공 정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민특위는 와해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고 모두 석방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지만은 국민의원 나경원 의원은 친일파 청산은 민족을 분열시킨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1948년 9월달 소위 반민법 반대대회였던 반공대회에서 나왔던 논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라고 했던 것은 박흥식이 체포 당시 주장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12.3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수거하여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친일파 청산을 막기 위해 특위요인 암살 음모 사건이나 반민특위 습격 사건, 국회 불합치 사건을 야기시켜 재헌국회의원들을 제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역사적 단죄가 실행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반민특위 와해 공작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맥락이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역사 왜곡이며 왜곡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같은 판결을 받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가려진 역사를 밝히려는 진화입법이 기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친일파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었고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고통받은 사실이 부분적이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이 사건을 다시 재심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판결에 의한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부당한 권력에 의한 재헌국회에서부터 침탈당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국회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 4월 25일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예, 반민특위 기념사업회는 1949년 6월 6일 이승만과 친일경찰의 무장 공격을 받고 파괴된 반민특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올해 1월 8일 국회에서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